2012년 1월 4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오가는 한 익명 게시판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얀 이미지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미지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고도로 지능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를 남긴 자의 이름. 시카다 3301. 아무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조직의 정체는커녕 존재조차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세밀히 뜯어보던 누군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지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 불리는 기법으로 은닉된 텍스트 파일이었으며 거기에는 새로운 암호와 함께 다음 단계로 향하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겉보기에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전 세계의 해커, 암호학자, 수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 퍼즐을 함께 추적하기 위한 비공개 포럼과 채팅방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이 조직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끌림이 발동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를 풀자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를 풀자 세 번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퍼즐은 단순한 암호 해독을 넘어 고대 마야 문명의 수체계, 중세 비밀 결사와 연관된 오컬트 문헌, 심지어 특정 철학 텍스트의 특정 문장까지 참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라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방대한 지식 체계를 가진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설계한 정교한 미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퍼즐이 인터넷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폴란드 바르샤바, 호주 시드니, 그리고 한국 서울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매미 문양이 그려진 종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것을 스캔하면 다음 단계가 열렸습니다. 단 한 명이나 한 나라의 집단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불가사의했던 것은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시카다 3301은 PGP 암호화 서명을 사용해 자신들의 공식 메시지와 모방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디지털 신원 검증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짜 퍼즐과 사칭 계정들을 차단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정체는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익명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집 하나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도전 끝에 일부 참가자들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이메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비공개 채널로 초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요청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그 침묵 자체가 또 다른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정확히 1년이 지난 같은 날, 새로운 퍼즐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PGP 서명이 붙어 있었고 구조는 전년보다 한층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2013년 퍼즐에는 새로운 차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특정 책의 페이지와 행을 조합하는 북사이퍼, 음악 파일에 숨겨진 주파수 코드, 그리고 시의 형태로 위장한 암호까지. 퍼즐을 추적하던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가? 2014년 1월 세 번째 퍼즐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시카다 퍼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 모두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다가 참가자들을 깊은 미궁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시카다 3301의 공식 채널은 완전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널리 거론되는 가설은 정보기관 인재 모집설입니다.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이 기존 채용 경로 밖에서 암호학과 사이버 보안의 탁월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퍼즐이 요구하는 기술들, 즉 스테가노그래피, 네트워크 보안, 암호 해독 능력은 정보기관이 탐낼 만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을 직접 뒷받침하는 공개된 증거는 아직 없으며 관련 기관 어느 곳도 연관성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해커 집단 혹은 사이버 자유주의 운동 단체라는 설입니다.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정보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이 뜻을 함께할 동지를 찾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퍼즐 곳곳에는 감시사회에 대한 저항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텍스트들이 숨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여러 도시에 물리적 단서를 배포하려면 상당한 자원이 필요했을 것이며 자발적인 소규모 집단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전통 있는 비밀 결사 혹은 그 후계 조직이라는 설입니다. 퍼즐 안에 녹아든 프리메이슨 상징, 오컬트 문학, 고대 수비학 등의 참조들이 이 추측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입문자를 시험하고 선발하는 의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통의 비밀 결사가 익명 게시판을 신입 모집 창구로 사용한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이질감으로 남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어쩌면 가장 덜 극적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교한 창작 프로젝트 혹은 대규모 현실 기반 게임이라는 설입니다. 전 세계에 물리적 단서를 심고 PGP 서명까지 운영한 수준의 작업은 전례가 없지만 바로 그렇기에 전설이 되었다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습니다. 선발된 이들 중 일부는 훗날 익명으로 단편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공개 포럼에 초대받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처럼 보였고 어떤 이는 그 침묵 자체가 일종의 서약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2014년 이후로 시카다 3300일의 공식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시도가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기존 서명으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 후속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직은 목적을 달성했기에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퍼즐의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재를 찾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층위의 정보가 감춰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설은 퍼즐의 일부를 설명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시카다 3300일, 그것은 퍼즐이었고 초대장이었으며 어쩌면 하나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만 명이 도전했고 극소수가 끝까지 닿았으며 그 이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2012년 1월 4일 그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당신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